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가 지역사회 간호 이론들 있죠. 그러니까 체계 이론이라든가 뉴만이라든가 로이 이론, 오렘 이론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간 것들 성인간호학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나간 지역사회 간호를 다시 떠올리는 느낌으로 가볍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요점 정리 형태로 지나간 거를 기억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체계 이론이다 라고 하면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생각하기로 요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투입되는 것이 있고 진행되는 것이 있고 산출되는 것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시스템 체계라고 하는 것이 되려고 한다면 항상 체계가 갖추어졌다. 그럼 투입과 진행과 프로세스 과정과 산출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체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체계에는 언제나 이 체계에 영향하는 환경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환경 요소가 있고 상부 체계가 있으면 하부 체계가 존재한다라는 거. 어디를 향한다? 산출을 향하고 있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게 체계 이론입니다. 자, 이래서 정의를 보시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투입 변환 산출과 환류 기전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에 재앙 요인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스스로 교정하면서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 방향으로 산출의 방향으로 가다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죠. 제동이 걸리면 다시 뭐가 발생한다? 회환이라고 하는 피드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회환을 통해 가지고서 환경의 재앙 요인을 완화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거. 그래서 체계 이론의 정의부터 정리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투입, 변환, 산출의 과정을 겪으면서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으로 문제가 생기면 피드백, 환류 기전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교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기에서 기본 구조에는 경계라는 것과 환경이라는 것과 계층이라는 것과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은 체계의 부분이나 요소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체계 과정은 그래서 투입과 변환과 산출로서 설명이 되죠. 투입, 변환, 산출이 있고 회환이라는 거를 통해서 세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기억한다 1번, 잊어버린다. 필요 없다. 효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가 환경의 재앙 요인을 완화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부 체계나 상부 체계를 점검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교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이제 세 가지의 주요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 체계 이론의 그 주요 개념은 물질과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서 항상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유지되는 항상성 체계를 통해 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긍정의 에너지가 이 안에 가득한가 아니면 이런 그 과정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가. 긍정의 에너지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네겐 트로피 명칭 그죠? 네겐 트로피 부정의 에너지를 엔트로피 기억한다 냅다 버린다 기억한다 네겐트로피 엔트로피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항상성을 이루고요. 또
시작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는 거 있죠. 이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명명하게? 균등 종국이라 그러지. 언제나 이론에는 이 이론가가 제시한 용어를 쓰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요 용어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균등 종국이라 얘기합니다. 그 외에 이제 개방체계와 폐쇄체계의 개념도 있죠. 개방체계는 환경과 요소 간에 서로 교환이 있을 때를 얘기하고 상호작용이 있다. 개방, 상호작용이 없다. 폐쇄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체계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의 저기 체계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체계라고 한다면은요. 체계의 구성물이 있죠. 체계의 구성물.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자, 체계 안에는 구성물이 존재합니다. 이를 인구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구성물 인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뭐라 한다? 자원이거나 환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구성물과 자원과 환경 간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상호작용을 하는 목표가 존재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계가 있다. 라고 해서 체계의 구성 요소는 5가지. 구성물, 자원과 환경, 상호작용, 목표, 경계. 그럼 이를 지역 사회에다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지역 사회의 구성 요소는 지역 주민, 구성물은 지역 주민, 자원은 물적, 환경적인 자원, 상호작용은 주민과 물적, 환경적인 자원 간의 상호작용. 목표는 지역사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경계는 지역사회 도시의 행정구역인 경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해서 출제 문제를 보게 된다면은요. 체계 모형에 근거해가지고 작성 방법 1. 체계의 정의를 제시할 것 이러잖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체계 정의를 제시하라. 2번째, 개방 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제시해라. 몇 개예요? 5가지죠. 핵심 요소 5개. 구성물, 자원, 상호작용, 목표, 경계. 이걸 얘기한 거고요. 3번째 질문이 체계 모형에 따른 5개의 평가 영역 중에서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 그랬습니다. 명칭과 목적을 쓰라. 자, 평가를 한다면 여기에 투입된 게 있으니까 1. 투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2.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3. 산출에 대한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투입분의 산출, 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결과가 주민이 요구한 것인가, 요구도에 따른 평가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겠죠. 그래서 5번째,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평가 영역. 그 중에 표에 보시면 비용과 효과를 분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얘는 무슨 평가야?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그 목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겠다. 니은 우선순위 결정의 타당도의 평가 지표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은 누가 했는데요? 주민이 얼마나 요구했는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적합성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주민의 요구도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라는 걸 질문했는데,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반출을 하게 된다면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의 평가 지표를 쓰세요 라든지, 사업 진행 정도를 평가할 때 평가 지표를 쓰세요 라든지, 효율성이나 적합성의 평가 지표를 제시해봐라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평가 지표와 평가 시기와 평가 방법 및 자료들 있죠. 이거 자체가 답이 될 가능성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자꾸 연습해 놓으시는 게 너무나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에 대한 평가에서는 주로 지표가 예산, 그죠? 예산,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진행은 참여율, 그죠? 참여율 또는 예산, 집행률, 또 그 수업 진행률 이런 거겠죠, 그죠? 사업의 진행률, 만족도 이런 게 될 거고요. 목표는 금년율 이런 게 되겠죠. 금년 사업을 했다면 금년율 이런 것들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평가의 투입 평가의 시기는요, 사업 수행 전, 또 진행 정도의 평가 시기는요, 분기 말. 비용 효과 평가, 자, 효율이라든가 이 효율성에 대한 평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평가 시기도 우리가 참고가 아니라 평가 시기도 제시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 정도가 체계 이론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체계에 있어서 체계 이론, 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또 체계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들, 또 이런 주요 개념들, 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평가의 내용들까지 정리. 자, 두 번째 이론입니다. 교환 이론. 교환 이론은 자료를 보시면서, 자, 교환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과정으로 양자의 위치는 서로 대등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교환 과정의 형태는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물질 교환이 있고 비물질 교환이 있겠죠. 네, 물질 교환은 검진 후에 검진료를 지불하는 거, 지표가. 비물질 교환의 지표는 그동안에 면담이 오고 가는 것, 이런 등으로 얘기해 볼 수 있고, 교환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5가지의 명제죠.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이익이 돼야 돼 라는 명제, 성공 명제죠. 교환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보상을 받으면 그 활동을 또 합니다. 그죠? 보상이 이루어지면 똑같은 활동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자극 명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교환을 해봤더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돼요. 이를 가치 명제라고 하죠. 크면 클수록 그 행동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보상을 많이 받으면 많이 하게 되고, 보상이 적으면 적게 하게 되는 거. 보상이 처음에는 주어지는데 보상을 많이 받을수록 그 이상의 보상은 점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간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를 박탈 포만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처음에 잘해주면 엄청 감동하다가
나중에 그거보다 더 잘해줘야지. 그 정도 잘해주는 거 원래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박탈 포만 명제라고 하죠. 의아하죠, 그죠? 그리고 기대만큼의 보상을 못 받았어. 아니면 오히려 벌을 받았어. 너무 억울해. 분노의 공격적인 행동 결과 결국 보상을 받아내요. 이를 뭐라고? 욕구불만 공격명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공격적인 행동의 결과 다시 보상을 받게. 그래서 보상을 받는 데에는 내가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는 성공명제도 있고 자극명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치명제도 있는데 특이하게 박탈명제도 있다는 거예요. 박탈명제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양이 적어 만족을 못하겠어. 그래서 막 화를 냈어. 근데 해주더라. 이런 공격명제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명제 땡긴다 1번, 안 땡긴다 2번. 명제 나올 수 있겠죠.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교환 이론 정리해 봤고요.